오늘 어쨌든 중국에서 대화 협상 좀 의지를 피력하는 데에는 약간 이런 좀 뭐 극단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 과정에서 현재 관세 협상 테이블에 중국과의 경제 교류 제한 이런 카드도 현재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 무역 온건파로 꼽히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무역 협상 상대국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일본이랑 오늘 또 이제 협상을 트럼프가 직접 이제 진도 지휘해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무역 협상 상대국들한테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그냥 중국이랑 경제 교류 제한하는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세 그냥 없이 0%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중국이랑 그냥 관계를 끊어라. 뭐 그런 압박 카드가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하고요. 뭐 결국에 현재 협상 중인 국가가 뭐 70개국, 75개국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 국가들과는 이제 협상을 통해 중국이 앞으로 그 협상을 하는 70개 국가들한테 그 국가를 경유하는 상품 운송 금지한다. 뭐 이런 조항도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0%로 낮춰놨는데 중국이 글로 우회해서 팔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다 이제 단속하는 약속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하고 그리고 그 협상 만약에 성공하는 국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사실상 그냥 중국이랑 아예 경제 교류를 끊어라 뭐 그런 게 현재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 그냥 양자택일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요. 뭐 그러면서 미국 거래소에서 중국 주식 거래 금지까지 포함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강경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이거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시진핑 직접 와서 트럼프하고 회담하라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회담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했죠. 현재 공은 중국에 있고 미국은 협상할 필요가 없다. 라면서 또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이미 다이먼 이 JP 모건 CEO는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결국 너무 강경하게 나가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의견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역 전쟁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와 경제적 우위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이 결국에 무역 전쟁이 진정되고 종식돼서 사람들이 다시 미국은 안전하다, 미국 투자는 뭐 최고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때까지 노이즈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걸 끝내려면은 미국이랑 중국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 유럽, 영국, 일본, 한국, 호주 같은 이 동맹국들도 미국과 매우 강력한 경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호관세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는데 상호관세 발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나왔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코멘트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미 다이먼 CEO는 그래도 결국 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아까 전에는 중국이랑 완전히 뭐 단절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 대상국을 좀 압박할 거다 뭐 그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근데 결국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게 스콧 베센트 장관은 상당히 유능한 인물이고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좀 어쨌든 스콧 베센트 장관한테 기대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세가 뭐 어떻게 또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이것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데 현재 엔비디아 H20 칩 중국의 수출 제한 소식 이건 엔비디아에서 직접 밝혔고요. 엔비디아 오늘 어제 장 끝나고 8K 공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월 9일. 사실 좀 4월 9일이면 이때부터 좀 뭐 공시를 했어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4월 9일에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중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라고 통보를 받았고 근데 어쨌든 뭐 이후에 그래도 뭐 잘 안 지켰는지 이게 4월 14일에는 미국 정부에서 라이선스 요건이 무기한 유효될 것이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라이선스 이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통과를 못하고 좀 문제가를 겪다 보니 당장 이번에 나올 실적 여기서 H20 관련한 재고하고 구매 약정 그리고 관련 준비금으로 인해 이게 최대 55억 달러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중국에 팔아야 될 거를 좀 못 팔게 되고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조금 이번 실적에 맞은 측면에서 조금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 왜냐면 지난주 목요일에는 막 그런 보도가 있었죠. 이제 그 젠슨항 회장이 이제 마로라고에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주말간에 밥을 먹고 그러면서 H20 수출 규제 이거 보류받았다 그런 소식 막 나오고 했었는데 완전히 오보로 이제 판명이 된 거죠.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사실 엔비디아에서는 이미 지난주 수요일에 H20 수출 이거 통제 이거를 좀 통보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 오보에 다 당했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좀 뉴스가 뭐 이게 진짜 뉴스, 가짜 뉴스 물론 다 카더라 뉴스가 많지만 근데 조금 뭐 그렇긴 하네요. 시장 상황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오늘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인프라, 하드웨어 밸류 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주가가 일단 6.5%뭐 이렇게 엔비디아 필두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앞서서 이제 이 미국에서 갑자기 좀 이렇게 많은 카드를 꺼냈죠. 뭐 관세 245% 이거는 약간 현재 중국 떠보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그래서 숫자 노름하지 마라. 뭐 우린 대응도 안 할 거다. 뭐 그런 답변이 나오고 H20 수출 통제 이것도 결국에 미중 AI 패권 경쟁에 약간 좀 중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뭐 제발 그만해. 이제 이래 다 죽어. 뭐 다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좀 대화 의사를 피력하는 것 같은데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중국은 트럼프가 존중을 보여준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중국에서 공을 다시 트럼프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좀 현재 상황이 일본이랑 협상하러 간다니까 이 공을 다시 언제 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화 용의가 있다고 중국에서도 메시지를 보냈고요. 근데 이 대화 조건에 중국은 트럼프가 현재 내각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일관성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자꾸 바꾸고 있고 내각 구성원들이 자꾸 이 중국에 그래도 뭐 한 나라 수장인데 엄청나게 뭐 자꾸 깔보고 있다. 그거를 좀 자제하라.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중국과 대만 간에 이 대만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 해결도 좀 원하는 상황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국에서 원하는 거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만나가지고 뭔가 협상 그거에 대한 서명을 하기 전에 이 좀 물밑 조율을 할 수 있는 협상 전담, 그러니까 회담 담당자를 미리 임명하기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완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도 좀 다시 한번 공을 현재 미국한테 던졌다 보니까 회담 가능성은 좀 그래도 있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1차 무역 전쟁 때도 사실 정말 뭐 참담했죠. 왜냐면 뭐 협상할 가능성 없어 보였는데 결국 만나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결국 자기 생일 6월 14일, 시진핑 이 생일은 6월 15일. 이 둘이 만나서 하룻밤 같이 보내면은 서로 생일을 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 이 생일 회담 이런 거 좀 여전히 가능성은 있기는 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뭐 중국에서 일단 협상 희망 뭐 그런 좀 메시지를 뭐 좀 오랜만이라 해야 되나요? 뭐 처음 던진 것 같은데 협상하고 싶다. 근데 이게 확실히 무역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당장 일본의 무역 대표부가 현재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역 협상 우선권 뭐 첫 번째 국가로 이제 협상을 할 거니까 그리고 또 주요 국가죠. 여기 협상에 직접 참여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트루스 소셜에 올렸고요. 오늘 일본이 관세,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들어오는 중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재무부 그리고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위대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트루스 소셜에 뜬금없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혼자 make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걸 또 올려가지고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마가를 갑자기 올려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거 참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루스 소셜 근데 이것도 뭐 계속 봐야 되다 보니까 이런 좀 그 생각을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거 왜 쓴 건지 이해는 안 가는데 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또 나오는 소식 중에 근데 이 소식은 이게 현재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이 소식은 이게 왜냐면은 현재 테슬라가 이 중국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현재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사이버캡이랑 세미트럭용 이게 중국산 부품이 있는데 관세 인상 때문에 중국산 부품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걸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 측에선 원래 관세 34% 부과는 비용 부담 의사가 있었는데 관세 145%에서는 계획을 중단했다 이렇게 로이터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관세는 아무리 중국이어도 이 상호 관세 대상이 아니라 그냥 관세 25%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같은 그런 특정 품목 관세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로이터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관세 올려가지고 뭐 이거를 중단했다 뭐 그런 소식이 나오는데
관세 25%? 이것 때문에 중단한 건지, 아니면 뭐 진짜로 이게 뭐 중국 관세 그에 영향을 받아서 이걸 중단한다는 건지 조금 해석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이게 뭐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중국산 부품 미국에 오는 걸 중단해가지고 이 테슬라 사이버캡이랑 테슬라 세미 트럭 이게 올해 한 10월부터 조금 시험 생산을 하고 내년에 양산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뭐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오늘 프리마켓에 한 1에서 2% 하락하고 있는 모습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확실히 요때였죠. 트럼프 푸시 발동했던 나는 이제 내일 테슬라 사러 갈 거다 했던 날이 사실 그때가 바닥이긴 했습니다.